네, 안녕하십니까. 방정입니다. 요즘은 뭐가 그래 바쁜지 열심히 바쁩니다. 오늘은 그죠, 엔젤 로보틱스 상장 지켜보신 분도 있고 그죠, 그냥 넘어가신 분도 있고. 근데 요즘은 계속 그죠, 이 어쩔 수 없이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런데 오늘은 뭐 온기는 조금 덜했다, 제가 장중에 그래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전체적으로 쭉 또 훑어보니까 뭐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달라진 건 없는데 여전히 도박판이었는데, 단지 우리가 갖고 있는 종목이 뭐 조금 반응이 좋았다, 뭐 그런 정도지, 뭐 도박판이 끝났다, 뭐 그거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끝나고 나서 훑어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엔젤 로보틱스 그죠? 얘는 요즘 어떤 시장의 가장 핫한 테마 중에 하나가 로봇거든요. 뭐 예전에 바이오처럼. 그러니까 개인들은 막 덤비드는 거예요. 근데 제 같은 경우는 그죠, 재무구조를 봐요. 물론 엔젤 로보틱스가 그 LG가 그 비상장 기업 시절에 지분을 아주 일부 투자를 해뒀죠. 근데 그게 알려지면서 마치 무슨 LG가 그죠, 인수나 한료량으로 너무 좀 과하다는 거죠. 뭐 오늘 정확하게는 안 봤습니다만 뭐 시총이 뭐 1조가 거론되고 이런 상황인데, 재무구조를 한번 보세요. 제가 나중에 그 재무구조를 이래 붙여드릴게요. 그런 것들을 다 보고 판단을 해야 돼요. 무조건요 올랐다고 와 부럽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다 불나방. 시간이 지나면요 다 흘러내리죠. 끝없이 빠지잖아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만큼 개인들은 모르는 거예요. 관심도 없고. 엔젤 로보틱스 보면요, 한 3년 전에 매출액이 한 2억, 그 다음에 한 6억, 이번에 상장하기 직전 보면요, 매출액 해봐야 1년에 22억에 22억. 그죠? 22억. 그런데 적자는 60억, 70억 나는 회사. 기술이 그렇게 좋으면 뭐 하냐는 거죠. 매출액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면 기술이 좋다는 거는 결국 누구 말이죠? 정권가 찌라시 말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기술력이 좋고 대단한 회사를 왜 파냐고요. 오늘도 보면 뭐 어차피 외인들이야 비중이 작으니까 갖고 있는 거 팔아봐야 얼마 안 되고, 기관들이 다 팔아치웠죠. 기관들 다 팔고 개인들이 그거 다 샀어요. 그럼 기관들이 왜 팔까요? 자기네들이 그렇게 좋다고 광고 때린 그 주식이 상장되자마자 첫날에 다 팔아치워요. 최근에 상장되는 종목들 보면 뻔하잖아요. 제가 하도 말씀드리니까 그죠, 우리 그 회원님들은 이제 웬만큼 아예 쳐다도 안 보죠. 그런 어떤 신규 종목들이요, 저도 물론 봐요. 왜? 흐름을 봐야 되니까. 그리고요, 때로는 고평가가 다 빠져요. 거품이 다 빠져버리고 이제는 제자리로 돌아오면, 본래 가치로 돌아오면 매력적이거든요. 그럴 때는 신규 상장 종목도 빠질 만큼 다 빠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물려있는 가격대, 메리트 있는 가격이 되면 나쁜 회사가 아니다. 그러면 매수도 들어갑니다. 지금도 보면 그 제가 오늘 좀 조사를 하다 말았는데, 그 한싹이라고, 얘도 공모주였거든요. 등록된 지 그렇게 뭐 많이 되진 않았어요. 근데 고점이 뭐 42,000원대에서 끝없이 빠지고 지금은 한 14,000원대. 근데 공모가가 12,500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빠져라 공모가까지 빠져라 하면서 지금 보고 있죠. 근데 왜 보느냐, 이 회사도 보면 변화가 보인다는 거죠. 어쨌든 공모를 했다는 거는 뭐죠? 돈이 들어왔죠. 그 돈으로 뭘 하느냐, 빚을 갚느냐, 운영비를 다 탕진하느냐, 그런 차이가 있는데, 요즘 핫한 인공지능 이쪽으로 돈을 투자를 하고, 또 삼성 출신 센터장을 영입을 하고 진정성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 회사에 계속 뭐 전화도 해보고 이래저래 조사를 하고, 이런 식으로 좋은 가격, 제가
내가 원하는 것은 공모 가격 12,500원 보고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아니면 말고, 그죠? 그 전에 급등하면 말고 하고 놔두는 거죠. 그런데 계속 빠져라 했는데 오늘 보니까 그 의미 있는 거래가 하나 한번 튀었어요. 한번 쭉 장대가 하나 서고 이후에 쭉 빠졌지만 뭐 좀 의미 있어 보이니까 또 오늘 또 막 계속 조사를 하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죠, 주식을 한다는 거는 뭐죠? 10억짜리 아파트를 20억 30억 40억 계속 올라가니까 그거를 40억에 잡아서 50억에 팔겠다, 이건 아니죠. 도박이죠. 그런 거는 그런 거대로 그냥 무시해야죠. 단 그 도박판에 뛰어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을 팔고, 그죠? 팔고 글로 이동을 해가요. 그런 과정에서 많은 종목들이 거래도 없이 줄줄줄 흘러내리거든요. 우리는 그 틈을 이용해서 주식을 매수를 기회를 본다는 거죠. 그게 투자다, 그죠? 그래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업 보고서가 전부 다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그 여러 가지 어떤 사업 보고서 이런 것들을 쭉 훑어봐야 될 게 참 많아요. 일단은 급한 거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죠.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지금 어떤 식으로 변화가 있는지, 뭐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뭐 빚은 늘었는지, 매출액 어떻게 돌아가는지, 수주 잔고는 얼마나 있는지, 여러 가지를 쭉쭉 훑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지금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어떤 신규 종목 매수보다는 기존에 갖고 있는 종목을 계속 갖고 있어도 되는 건지, 그게 우선이니까 지금은 뭐 조금 조용한 것처럼 보이죠. 근데 제 입장에서는 우선순위가 지금 회원님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우선이지, 새롭게 뭐 산다 이거는 우선이 아니다 생각하니까 조금 새로 신규 종목은 조금 이제 좀 느리고 대기 하시라, 그래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데 어쨌든요, 이 주식을 하면서 이 사업 보고서라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그런 것들은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계속 봐야 돼요. 체크를 하고. 거기에는 많은 비밀이 숨어 있거든요. 지금까지 안 보여준, 또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봐야 된다. 그리고 지금은 현금 들고 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이래 현금이 비중이 조금씩 늘어나신 분들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또 본능적으로 주식을 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막 들겠죠. 좋은 종목, 그죠? 우리가 익히 알고 있고 검증된 좋은 종목도 있고 또 잘 모르는 종목도 있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전반적으로 수급이 깨져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개인들 지금 보면 19조 한 5천억까지 신용이 올랐다가 뭐 하루에 한 300억 400억 많게는 7, 800억씩 반대 매매를 막 맞아요. 말이 좋아, 그죠? 뭐 400억 500억이죠. 그 400억 500억을 주식수로 종목으로 환산을 해봤어요. 그 종목이 무슨 종목이 될지 아무도 모르죠. 재수 없으면 정신없이 얻어 터져요. 신용 반대 매매 한번 터져 나오면 재수 없으면 순식간에 뭐 10% 20% 쭉쭉 빠지는 것도 허다해요. 매물이 매물을 불렀어. 그래서 무서운 거죠. 그래서 지금은 한 종목을 사도, 그죠? 왕창 사면 절대 안 돼요. 빠진다는 전제를 깔고 분할 매수 이래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항상 차트를 보고 한 요 정도에서 이게 최저점까지 빠진다 전제를 깔고 분할 매수 1차, 2차, 3차 사모으는 거죠. 그래야 대응이 가능한 지금 장세라는 거죠. 그래 어쨌거나요, 이 현금을 들고 뜨겁하게 기다릴 수 있는 거, 즐기는 거, 이게 어찌 보면 주식을 하면서 살 길이에요. 살 길. 어떤 악재가 터져도 내가 현금이 있으면 순식간에 살아나요. 왜? 악재가 터졌단 말은 내 종목도 빠지지만 전 종목이 다 빠졌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그 전 종목이 다 빠진 종목 중에서 내가 기존에 있는 종목을 물타기를 하든 아니면 최근에 핫한 새로운 종목을 매수를 하든 기회라는 거죠.
그런 종목들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오면 그게 다 수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현금은 들고 있어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아무리 좋은 장도 현금은 일정 부분 유지를 해야 돼요. 그래야 만일의 경우 악재가 터졌을 때 내가 빠른 시간에 회복하고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죠. 네, 어쨌든 지금도요, 그 사업보고서나 이런 걸 보면서 이 회사가 요 정도 실적에 왜 막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그죠? 앞전에 뭐 그냥 제가 하도 막 강력하게 언급을 안 해서 매수를 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고 막 그랬죠. 뭐 성우전자 같은 경우도 실적이 이래 좋은데 왜 얘가 반영이 안 되는지, 반응이 없는지 이해가 안 된다, 막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도 그래요. 실적이 좋은 애들이 바닥에 기고 있는 그런 종목들 많아요. 그런 종목은 우리가 야금야금 사두면 결국은 가요. 결국은 오른다는 거죠. 그런 종목들이 먼저 반등이 나오고 세력의 타겟이 되지, 나쁜 종목, 이상한 종목 이런 것들이 급등을 하는 확률이 훨씬 낮다는 거죠. 그래서 회사가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고 돈을 많이 벌고 배당 많이 주고 이런 회사가 바닥에 빌빌할 때는요, 무서워할 거 없어요. 하락을 겁내면 안 돼요. 뭐 빠지면 더 사지. 그런 마음으로 덤벼들어야 돼요. 느긋하게. 단 그저 분할 매수를 해야 되죠. 파는 사람들이 그 종목을 들고 있다가 파는 사람들은 왜 팔아요?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지겨워서 팔고, 도박판 자금 마련하기 위해서 팔고, 뭐 차트가 무너졌다고 팔고, 심심해서 팔고, 파는 데는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회사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줄줄줄 흘러내리잖아요. 그럴 때는 한 방에 다 사면 내가 평당 관리가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종목이든지 한 5%선 바닥에 근접해가 있다 싶으면 한 5%, 또 5% 빠지면 또 추매 하면서 계속 평단을 낮춰야 된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한번 훅 급등이 나오면 순식간에 수익으로 변하는 거죠. 10% VI만 걸려도 수익권으로 전환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또 분할 매도하고, 그러면서 계속 계좌가 수익이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익숙해져야 된다, 그래 보셔야 돼요. 고려제강도 참 좋죠. 좋은 회사예요. 사람들이 관심이 없지. 지금 가격대도 좋죠. 그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확인 사살을 해야 되니까 저녁에 또 고려제강 그 사업 보고서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내일 아침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